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공식 3가지를 배웠었는데요.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 1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그래서 W는 Fs.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 공식이었죠. 구초판 곱하기 질량 곱하기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해서 위치 에너지는 mgh. 자, 세 번째 공식은 운동 에너지였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3가지 공식을 외웠었는데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단원이 바뀌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게 되는데요. 자, 공식들을 다 암기하셨나요? 외우셔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끝내야 됩니다. 형성평가 문제들을 풀 텐데요. 배웠던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갈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를 풀어보기 앞서서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보신 다음에 영상을 스톱시키고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제 설명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형성평가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공식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 공식 보면은 W는 Fs라고 했었죠. 자, W가 뭐였습니까? W는 1이었죠. F는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S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였죠. 자, 물체의 일을 하면 뭐가 발생한다고 했었나요?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했고요. 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무엇으로 같다고 얘기했었나요? 단위는 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의 단위와 에너지의 단위는 같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중력 때문에 생긴 잠재적인 에너지였죠. 물체가 바닥에 있을 때에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잠재적으로 에너지가 없죠. 하지만 이 물체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잠재적인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죠. 이때 이 에너지의 크기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물체는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가 커지게 됐었고요. 또 하나,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높을수록 중력이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이 중력은 지구에서의 중력을 얘기하게 되죠. 지구에서는 9.8이라고 하는 고유한 숫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달에서는 이 값이 6분의 1로 된다고 얘기했었죠. 왜 9.8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구의 만유인력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거는 지금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선 지구에서는 9.8이라는 숫자를 곱한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9.8 mh라고 이렇게 공식을 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9.8이라는 숫자보다는 g라고 써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많이 쓰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mgh라고 하고, m은 질량, g는 중력 가속도 9.8, 그리고 h는 이게 중요하죠.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식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였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에너지가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건 비례 관계였고요. 그리고 속력이 2배, 3배 되는 경우에는 이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로 이렇게 제곱에 비례하여서 에너지 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었죠. 자, 공식 3가지였습니다. 뭐였어요? W는 Fs,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요, mgh. 교과서에는 9.8 mh라고 나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썼었어요.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K는 키네틱 에너지 해서 K를 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공식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문제들을 푸셔야지 됩니다. 아직 잘 안 해주셨나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적용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1번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한 경우를 모두 고르라고 얘기했죠. 자,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생긴다고 얘기했었어요? 에너지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에너지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르라고 하고 있죠. 1번입니다. 과학책을 읽고 있다.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나 봐요. 열심히 일한 거 하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왜요? 에너지가 생긴 게 아니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가방을 메고 있는 친구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친구가 가방을 메고 있다고 합시다. 가방을 메기 위해서는요, 중력에 대해서 위쪽으로 힘을 가해야 되죠. 그런데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위쪽으로 이동한 이동거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만큼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방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발생합니다. W는 Fs, 일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였잖아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일한 게 맞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위를 힘껏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한 거리, 요 S 값이 없는 거죠. 지금 이 S가 없으니까 일한 게 아니죠. 네 번째입니다. 바닥에 떨어뜨린 책을 주워서 책상 위에 올려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책상 위에다가 올리기 위해서는 들어 올려야 되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한 게 맞죠. 답은 그래서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볼까요?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 놓인 물체가 등속 운동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등속 운동은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물체, 이 물체 지금 놓인 물체, 사람이 이렇게 타고 간다고 할까요? 다다다다다닥 뛰어가지고 미끄럼을 타고 앞으로 슉 간다고 합시다. 자, 이때 처음에 달려가서 속력을 만드는 동안은 힘이 주어지게 되지만 이 빙판 위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더 이상 힘이 주어지지 않게 되죠. 힘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속력이 빨라지던지 혹은 느려지던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등속 운동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가한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힘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일한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관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일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운동하고 있는 이 사람만 본다고 하면 일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 전에 한번 배웠었습니다. 여기서의 답은 2번과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게가 50N인 물체에 20N의 힘을 작용해서 3m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일회양을 구하고 있죠. 자, 이거는 전에 예제 문제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풀었었습니다. 이 물체는 지금 50N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의 힘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20N의 힘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물체를 움직이는 일에 쓰인 힘은 20N이 되는 겁니다. 20N의 힘만 이 물체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얼마만큼 이동하고 있나요? 지금 3m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대로 곱하시면 되겠죠? 20 곱하기 3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 되겠고요. 뉴턴, 미터, 이렇게 단위를 그대로 써주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뉴턴, 미터 단위를 바꿔서 우리 배웠었죠? 1의 단위는 뭐였어요? 줄에서 60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할 거는 물체의 무게랑 상관없이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가한 힘의 크기를 따져야 됩니다. 이 힘의 크기가 우리 뒤에서 다시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다음 단원에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텐데 20N의 크기는 뭐냐면은 마찰력에 대해서 한 힘입니다. 대해 작용한 힘의 크기가 20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물체가 50이 아니라 60 혹은 100이 되면은 이 마찰력의 크기가 더 커지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선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이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의 힘이 주어졌는가 그걸 따져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20이었죠? 3m 이동했으니까 그대로 곱해서 60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는 수평면 위에 놓인 책상에 작용한 힘과 책상을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킨 거리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책상을 4m 이동시키는 동안 책상의 한 일회항은 몇 줄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옆에 제가 문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여기선 그 옆에 제가 문제를 하나 더 가져왔죠. 지금 똑같이 4m 이동시키고 있는데요. 그래프의 모양이 다릅니다. 두 개의 그래프에서 한 일회항을 계산하는 방법을 각각 구해 보려고 해요. 자, 이걸 첫 번째라고 하고 이걸 두 번째라고 할까요? 자, 여기서 일회항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회항 공식이 어떻게 됐었어요? 1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됐었고요. 공식 W는 Fs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되죠. 근데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그래프 X축은 이동거리, Y축은 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러한 경우 그래프에서는 둘 중에 하나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는 기울기가 갖는 의미, 또 하나는 면적이 갖는 의미 이렇게 되는데요. 기울기를 보면은요, 기울기는 보통 x분의 y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x 이동거리 분의 힘, 이거는 물리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자, 대신 이건 의미가 있죠. 면적이 갖는 의미는 무수히 작은 사각형의 합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뭐였어요? 2 되는 거죠.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래프에서 넓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1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죠. 1번 보면은요, 자, 힘의 크기가 4N으로 1m를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리고 1에서 4m 동안에는 2N의 힘으로 이렇게 밀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여기서 한 일회항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각각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더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4 곱하기 1 가로 곱하기 세로 플러스 여기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 달라지죠. 2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3 하시면 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4 플러스 6이 되니까 10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프에서 한 일회항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긴 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더하시면 되는 거였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X축 이동거리, Y축 힘 돼 있고요. 이때는 넓이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 되어 있죠. 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그대로 삼각형의 넓이랑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약분되면 10 되겠죠? 우리 사각형의 넓이는요, 자, 밑변이 지금 2죠? 높이는 1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플러스 2 곱하기 10 얼마예요? 20 되겠네요. 그럼 10 플러스 20이 되니까 2번의 답은 30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넓이를 계산을 하셔서 여러분들 에너지의 양 혹은 한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 문제는요, 꼭 봐두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가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도 이 그래프가 똑같이 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요,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이거 잘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반복해서 여러분들 익숙해질 때까지 복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위치에너지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얘기하고 있죠. 자, 위치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됐었나요? mgH였잖아요. 자, 이 위치에너지의 크기는요, 위치에너지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했었고요, 그리고 높이에 비례했었습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치에너지가 어떻다고요?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질량과 높이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 9.8을 곱하면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되겠죠. 자, 2 곱하기 5는 얼마가 돼요? 10 되죠? 10G. 여기서 G는 9.8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에는 4, 3 얼마가 돼요? 12G가 되겠네요. 4랑 3을 곱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건 어떻게 돼요? 2, 4, 8G가 되겠죠? G는 9.8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MGH 하고 있습니다. M은 뭐라고요? 이거 질량. 그리고 H는 높이.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자, 네 번째 거 봅시다. 네 번째는 지금 질량이 5, 높이는 2. 곱하면 얼마가 돼요? 10G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 질량은 3, 높이는 3. 곱하면 얼마가 돼요? 9G가 됩니다. 여기서 제일 작은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질량이 작을수록, 높이가 낮을수록 위치 에너지의 값은 작아지게 되죠. 근데 질량에 비례하고 높이에 비례하니까 두 개를 곱해서 그 값이 가장 작은 것을 찾으면은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을 골라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치 에너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질량, 높이와의 관계 사이에 그래프를 옳게 나타낸 것을 골라보라고 되어 있죠. 자, 위치 에너지는 얘기했듯이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표시 물고기처럼 생긴 거 비례 표시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높이에 비례합니다. 여기서의 높이는 유의하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냥 높이가 아니죠.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입니다. 이 높이가 되는 거죠.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높을수록 기준면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도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냐 이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기준면이 지금 여기가 되면은 위치 에너지 크기가 매우 작아지게 되죠. 하지만 기준면이 좀 밑이 되면은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 간단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간단히 표시하게 되면요, 자,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비례하는 거 골라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M은 질량, 이 P는 이 P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포텐셜. 그래서 잠재적인, 우리는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비례하는 거 올려보시면 기억되겠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표시입니다. 반비례하는 표시가 되겠네요. 반비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자, 높이에 따라서 비례한다. 요거에 답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요거는 뭐였어요? 이거는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포물선 그래프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 h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틀립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자, 했던 걸 좀 복합적으로 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까다롭습니다. 보면 그린 간은 무게가 20N인 물체를 10N의 힘으로 5m 이동시킨 후 2m를 들어올릴 때입니다. 복잡해요. 자, 잘라서 봅시다. 그림 나는 가의 물체, 똑같은 물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의 물체라고 하는 건 똑같은 물체. 즉 물체가 20N짜리 무게를 갖고 있는 놈이죠. 얘를 2m 높이로 들어올린 다음에 수평으로 5m 밀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서 한 일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부터 보죠. 가는 얘가 원래 무게가 얼마냐면 20N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지금 얼마의 힘으로 밀고 있어요? 그래서 10N의 힘으로 밀고 있습니다. 얼마 이동시키고 있어요? 5m 이동시키고 있죠. 즉 이거 우리 앞에서 했었죠. 물체 무게는 20이긴 한데 밀기 위해서 힘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10. 얼마 이동시키고 있어요? 5.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 10 곱하기 5. 요게 첫 번째 이 구간에서 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끝나지 않았죠. 지금 2m 높이로 이걸 들어올렸어요. 이 들어올릴 때는 얼마의 힘이 필요할까요? 20N의 힘이 필요합니다. 최소 20N이 필요하죠. 물론 20보다 더 큰 힘을 줘도 위로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천천히라는 조건 혹은 일정한 속도로 라고 한 조건이 문제 안에 들어가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빠져있네요. 어쨌든 20N의 힘으로
2m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에서 한 일이에요. 옆으로 미는 동안 10N의 힘을 5m 줬으니까 이건 50줄. 두 번째, 20N의 힘을 2m 들어 올렸으니까 이건 40줄. 더하면 얼마가 돼요? 90줄의 일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 봅시다. 자, 나입니다. 자, 나에서는 지금 이 물체의 무게가 보면은 2m 들어 올린 다음에 수평으로 5m 이동한 거래요. 자,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킨 거죠, 지금. 자, 들어 올리기 위해서 얼마 힘이 필요하다고요? 20N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20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는 2 되고 있죠. 자, 플러스 옆으로 지금 얼마 이동하고 있어요? 옆으로 지금 5m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유의할 거 있네요. 힘을 지금 어느 쪽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위쪽으로 주고 있죠. 이동한 거리는 지금 옆으로 가고 있죠. 일한 거 아니네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자, 지금 든 상태에서 제가 걸어간 거예요. 제가 들어 올린 힘은 20N 위쪽으로 주고 있지만은 이동하는 건 옆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힘과 이동거리가 서로 수직이라고요. 그러니까 일한 게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옆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위쪽으로 들어 올린 일만 지금 있는 거예요. 물체에 작용한 일의 양은 위쪽으로 들어 올린 일만 작용한 거니까 여기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줄만큼만 일하게 된 겁니다. 자, 가와 나 매우 비슷하지만 결과는 매우 다르고 있죠. 가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고 들어 올린 거에 반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올린 일만 있고 옆으로 간 건 제가 들어 올린 힘과는 상관이 없어요. 되시겠나요? 자, 가와 나를 잘 구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그래프는 두 물체 A, B의 높이에 따른 중력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측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A의 질량은 B의 질량보다 몇 배 되는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그래프는 X축은 높이라고 되어 있고요. Y축은 위치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자,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질량과 높이라고 얘기했었죠. M은 질량이었고요. H는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봤더니 지금 높이가 어때요? 같죠? 0.2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높이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무엇만 관계되는 거예요? 질량만 관계되는 거죠. 내 에너지 값이 지금 0.2, 0.4 2배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A의 에너지가 B의 에너지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자, 왜 2배 더 많을까요? 질량이 더 2배 크게 되겠죠. 그래서 A의 질량 B의 질량이 몇 배가 된다고요? 2배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바로 푸실 수 있겠나요? 운동에너지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지금 운동에너지를 막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제 운동에너지는 뒤쪽에 가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눕니다. 다음 단원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들을 풀 때 운동에너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우선은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고 오늘은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표는 자유낙하하는 두 물체 A, B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낸 건데요. A, B의 운동에너지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자, 운동에너지는 2K라고 얘기했었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죠. 자, A 보죠. A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1, 속력은 얼마예요? 6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B는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그리고 속력은요, 3의 제곱이 되고 있죠. 이거 약분되고요. 자, 66은 36 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B는요, 약분 다 되고 얼마가 돼요? 9줄이 되고 있죠. 그래서 A와 B의 에너지의 B는 36대 9. 약분되죠? 얼마예요? 4대 1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풀 수 있어요. 조건이 있죠.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공식 세 가지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W는 Fs, 그리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 앞에 있었던 위치 에너지는 mgh. 이렇게 세 가지 공식밖에 안 됩니다. 단어 외우는 것도 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공식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운동에너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운동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운동에너지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 그렇죠. m이 뭐였어요? 질량. v는 속력. 네, 맞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질량이 20kg이랍니다. 자, 이런 거 보면요, 이렇게 조건하에 구분해줘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질량이 20kg, m이었죠. 자, 물체에 이 100줄의 일을 해줬답니다. 자, 이거 에너지가 되겠죠. 1 이퀄 에너지니까요. 자, 에너지. 속력이 6m/s가 됐대요. 자, 이 물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00만큼 일을 해줬지만은, 처음에 값이 있으니까, 처음보다는 지금, 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20kg 짜리 차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지금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00줄의 일을 했더니 얘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는 요 값에서 6m/s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처음에 에너지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100줄의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얼마 에너지가 됐는가를 찾아주게 되면 처음 값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자, 나중 에너지는 여기서 나중 에너지는 처음 에너지 플러스 공급된 에너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저희는 처음 에너지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공급된 에너지는 얼마예요? 지금 100줄만큼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나중 값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0 곱하기 속력이 얼마 되고 있어요? 36이 되고 있죠. 자, 약분 되네요. 100, 10. 그래서 36 곱하기 100은 10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6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값은,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값은 260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0이 원래 있었는데 공급이 100만큼 되면서 나중 값이 360줄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좀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물체의 운동에너지와 질량 그리고 속력과의 관계가 나타내는 그래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운동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 m v 제곱 이렇게 됐었죠. 자, 운동에너지는 그래서 질량하고 비례합니다. 그리고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하고 비례하게 되죠. 이렇게 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질량과 운동에너지 비례하는 첫 번째는 무조건 맞게 되겠네요. 이건 제곱에 비례하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 속력이 이거 아니죠. 교과서에는 이거 속력이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4번 맞네요. 속력과 운동에너지 관계, 속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는 제곱에 비례하여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답이 되든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요 3번에 있는 것처럼 속력의 제곱 그리고 운동에너지 서로 이렇게 비례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형성평가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없는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풀어봤죠? 여러분들 문제를 직접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체크해놨다가 다시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그래도 이해 안되면 해설 다시 보시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뒤쪽에 보시면은 대단원 마무리 문제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다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긴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직접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문제를 열심히 풀어줘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배운 것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단원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내용이 더 어려워지니까요. 얘기했듯이 공식 3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은 그때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